돈봉투 인물들 증거인멸 포착됐다. 어제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 기각 13일 만입니다. 재청구죠. 보강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추가 정황이 포착됐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강래구 회장의 이 신변 확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13일 만 재청구. 영장 기각 당시에 강 회장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오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시원하게 양심 선언하세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선언하세요.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폭로해 주세요.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심 선언하세요. 돈 누구에게 받아 제발 양심 마련하시나요? 선언하세요. 기각 당시 사유가 증거인멸 시도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게 당시 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이런 재판부의 당시 판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니다.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 이러면서 재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인들도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예측을 해왔어요. 그럼 이제 기각이 됐죠. 그 영장에 있어서 이제 구속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뭐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판단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사실 이제 영장이 발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장 판사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 회유했다고 단정이 어렵다. 또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단정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단정이 어렵다 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도 영장을 발부했을 거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판사 영장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PC가 교체됐다랄지 아니면 뭐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폰을 냈는데 거의 초기화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랄지 아마 또 회유했다랄지 아니면 증거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검찰이 증거를 좀 확보한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 이제 다음 다른 뭐 판사가 영장을 심사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얼마 전에 이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면서 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범으로 강래구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몰랐다는 해명을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강래구 감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강래구 이 회장의 이 영장이 기각된 것을 굉장히 본인의 어떤 확신, 나는 무죄라는 확신의 어떤 근거로 쓰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청구가 돼서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발부가 됐다 영장이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궁색해지거나 난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 송영길 전 대표가 저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것이 무죄와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때도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애매한 그 내용으로 어떤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 초기화, 핸드폰의 초기화라든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추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들이 보였기 때문에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녹취 자체가 이미 영장 청구의 뭐 유무와 별도로
이미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증거들을 검찰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본인에게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거 자체가 있었던 범죄 행위가 없어지거나 물론 지금 우리 범죄를 했다는 전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직 의혹 단계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앞으로 이정건 강내구 간에 상당히 많은 법정 다툼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과 이승만, 윤관석 의원의 조사가 끝나야만 자기 혐의가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저런 것의 여부와 나의 무죄의 연관성은 극히 찾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에 앞서서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초기화, 거의 초기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강내구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사건 관계자들을 뭐 발언을 회유하거나 혹은 말맞추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 공개된 이정근 녹취록에서 강내구 협회장이 엑기스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녹취 준비해봤습니다.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경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이거 내용이 우선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 중에 강내구 협회장은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방금 들은 녹취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당시 하도 돈을 달라고 징징대서 농담으로 한 얘기였다. 녹취록 속의 어떤 대화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하는 모습인데 아니 방금 들었던 그 녹취 내용 이걸 농담으로 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 생생한 대화가 드러났고요. 불간의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과의 대화도 생생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돈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메시지가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바 스폰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저 정도면 사실상 갈취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100만 원을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을 얘기하면 한 뭐 500만 원 정도는 갖고 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엑기스를 전수한다고 얘기하는 걸 농담으로 눈치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관련된 객관적인 물증 등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는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인도 결국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영장 기각됐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 재청구에는 검찰이 좀 자신감을 갖고 추가 영장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TPO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시기,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옷을 입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였어요.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 이 시기에 이 측근들이 나누는 얘기. 그런데 이게 농담이었다. 굉장히 뭐 엑기스라고 할 정도로 표현이 될 정도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는데도. 전용기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농담이 가능합니까? 농담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적절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 구체적으로 증거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사실 검찰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보입니다. 사실 뭐 다른 분들이 뭐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정황 증거 나오면 당연히 증거 능력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검찰이 지금 이 구체적 정황 증거에 대한 이런 실체적 증거 제시를 하지 못했는지 사실 여기에도 궁금증이 생길 정도입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해당 부분들이 뭐 농담이다 이렇게만 영부영 넘어갈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그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가지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여론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은 법원에서도 실제로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그 정도의 증거 능력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어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계 현자 김용주 의원님께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은 선거를 또 치러도 보셨고 기획도 해보셨고 하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농담으로라도 가능합니까? 하신 뭐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더 이제 제가 상실장 할 때는 역으로 이용을 하죠. 맨날 전화해서 뭐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이 우리 직원들이 한 50명 있는데 정심 한번 사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옵니다. 실제로 요즘 캠프 자체는 다 아시다시피 각 부문별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직원들 책임지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캠프 자체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담당하는 말하자면 직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자기가 어쨌든 자기 직원들을 네. 상실이면 상실에 한 10명을 매일 15일 동안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한 달 정도를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밥을 살 것이냐 궁리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누구를 저는 한편으로 보면 저는 지금 스폰서라고 용어 자체도 매우 저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얘기한다. 아하. 사람들을 정당하게 제일 이 장면에 제가 분노하고 조정해야 될 게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원하는 자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스폰서라고 하는 용어로. 그냥 호구 아닙니까? 호갱.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빨대에 꽂아서 줄 것 같은 저런 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말하자면 나쁜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정당한 후원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매우 거슬리는 부분이고 정말 정당한 정치하는 데는 지금 이런 식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구체적인 정황 증거는 나왔는데 이게 진짜 사실관계와는 명확하게 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검찰에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도 이 정도 정황 증거가 나왔으면 그 구체적 사실을 입증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입증하려고 구속영장에다가 적시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차 구속영장에서는 구속을 못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이거 입증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언론에 공개된 이 녹취록, 그러니까 여론재판을 마련했던 이 녹취록 말고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도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재청구될 때는 어떻게 발부될지 기각될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영장 기각 사유가 뭐 입증이 안 됐다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뭐 사안은 전부 다 입증이 된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이랄지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제 증거인멸했다는 증거를 좀 확실히 뭐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자체에 대한 뭐 그런 건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 혐의는 인정되는 걸로 아마 재판부터 봤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저 정도의 녹취록이 나오면 경험이랄지 뭐 그런 변호사 경험, 검찰 경험에 의하면 다 나와서 다 자백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잘 봐주세요. 뭐 어쩔 수 없었고 그게 관행이었고요. 실비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처벌 가치, 정상 참작 사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정치인들 특징은 그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모르세요. 너무 명백한데도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 확정돼도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한명수 전 총리 아니에요? 그 대법원 판결에서 전원 다 유죄다고 인정했는데도 그걸 아니다고 얘기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죠. 댓글 조작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확정됐는데도 마치 자기가 어떤 희생양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를 계속 해야 하고 어떤 정치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뭐 부인을 하고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명백한 사안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영장이 재청구됐으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판단을 또 할 것이고 앞으로 본안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망, 추측의 단계이긴 합니다.